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숲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212번째 시간으로 문상이라는 숲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카톡으로 온 부고를 받았다. 부산에 계신 어머니가 조금 전 돌아가셨다. 나는 29일 새벽 저녁 4시 10분 카타르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그날 밤늦게 장례식장에 들어갈 것 같다. 장례식장은 XX 장례식장이고 동생이 있을 것이다. 연락을 부탁한다. 이제는 하나둘씩 친구들의 부고장이 날아드는 것이 요즘의 세태였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오는 것이니 곧박 오는 데만 1박 2일이 좋게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장례식장에 확인해서 발인과 장지 등을 확인해서 문자로 지인들에게 보고를 통지했다. 한참 바쁜 월말이라 쉽게 문상을 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부익음만 송금하는 실정이었다. 친구의 모친은 무척이나 억척스럽게 세상을 살다 가신 자갈치 아지매의 전형으로 여겨지시는 분이었다. 설아의 6남매를 키우고 공부시키느라 허리가 휘어지도록 노력하고 애를 떼었던 한평생이었다. 요양병원에서 말년을 보내셨으니 안타까움도 남았다. 학창시절 댁에 가보면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정이 넘쳤던 자상함이 있었다. 한 친구는 부친이 암수술을 받고 입원 가로 중이어서 조문을 갈 입장이 아니라는 사연을 토로하기도 했다. 부산이 교통의 수단의 발달로 인해 지척거리가 되었으나 그렇게 문상을 다녀오는 것이 간단치가 않았다. 나는 목요일은 반휴를, 금요일은 온전히 하루를 휴가로 처리했다. 일단 집에 차를 가져다 놓아야 했다. 그리고 서울역으로 나갔다. 차표를 끊었더니 서울역에서 오후 4시 40분 발이었고 오후 7시 50분에 도착하는 KTX였다. 어제의 술로 인해 컨디션도 안 좋은 상황이었다. 열차에 올라탄 뒤 시침을 좀 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몇 가을의 정치를 느껴볼 여유도 없었다. 고속철이라 하지만 고속철 궤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철도로 가는 형식이어서 시간이 그렇게 단축되는 셈도 아니었다. 본래 KTX는 2시간 20분가량 소요되는 것이 정상인데 3시간 10분이 소요되니 훨씬 느린 셈이었다. 다 같은 것이 아닌 모양이었다. 이미 차에 오른 후인이 그런 내명을 알고서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부산역에 도착했다. 지하철로 해서 일단 남포동까지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택시를 탔다. 1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일단 장례식장으로 들어갔다. 특이하게도 장례식장에 5층에 소재해 있었다. 조문을 위한 조화가 절비하게 서 있었다. 일단 친구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는 곳으로 가서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친구들이 많이 왔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별로 많은 인원이 온 것은 아니었다. 친구들 8명이었고 후배들도 몇 명 보였다. 어느 정도 인사를 나눈 후 자리를 정돈하고 조문을 하러 가서 조문을 하고 상주들과 인사를 나눴다. 마상주인 친구는 아직 도착이 되지 않았다. 아마도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김포공항으로 이동을 했다가 그곳에서 다시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김해로 와서 택시를 이동해서 장례식장으로 오는 듯 했다. 자리에 합류한 지 1시간여가 지나고 상주가 나타났다. 제대로의 시차 적응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졌다. 상복 차림에 검은 넥타이를 하고 어깨에는 상주 표식인 상장을 차고 왔다. 약주를 한 잔 꺼냈다. 지난 봄에 한 차례 다녀왔었는데 또다시 나온 셈이었다. 이색적이게도 상차림에 조촐하게 회가 조금 나왔다. 얼마 후에는 남선배가 문상을 오기도 했고 후배들도 몇 명 더 합류했다. 술을 많이 마시면 여의치를 않을 것 같아 맥주만 몇 잔을 했다. 한의사인 남선배에게 다들 침백을 한 번씩 하기도 했다. 이제는 매우 많이 연로해졌고 노숙해진 모습들이었다. 김상무의 얘기를 좀 들었다. 부친은 아직 건재하시고 잘 활동하신다고 했다. 고향집에는 혼자 계신단다. 문제는 모친이었다. 얼마 전에 중풍이 와서 오른쪽에 마비가 있단다. 그래서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계신단다. 병원비의 40% 정도는 형제간에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원이 된다고 했다. 부친의 생활비는 삼형제가 각각 40만원씩 각출해서 보내드리고 있고 필요한 음식 등은 삼형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찬과 국 등을 장만해서 일주일치를 보내드린다고 했다. 임원으로 퇴직하게 되더라도 2년 정도는 일정 급여를 지급해줘서 보존해준다고 했다. 아들은 여전히 사법고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취업을 하려 하고 있단다.
딸도 여전히 학업이 매진하고 있고 봉천동 쪽 원룸을 하나 장만해 주었다고 했다. 아들은 아들대로 신설동에 원룸을 하나 사주었단다. 아내도 여전히 교직 생활을 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제는 주말에만 한 번씩 아내를 보는 정도로 생활하고 있단다. 산책을 하면서 옛 우리 가요 등을 들으면서 추억에 잠긴단다. 추후에 전체 서클의 모임을 한번 개최하고자 하는 희망을 갖고 있었다. 오후 10시 30분경에 문상을 마치고 작별을 구했다. 3시 김상무 차에 편성해서 부산역으로 갔다. 이 부장과 함께 서울행 기차에 올랐다. 오후 11시 10분발 무궁화호 열차였다. 좌석이 따로따로 했는데 좌석을 정하고 나란히 같이 앉았다. 상가집에서 못다한 얘기를 기경열차 속에서 나눴다. 열차에 타기 전에 맥주랑 마른 안주를 좀 사가지고 열차에 올랐다. 반기차였다. 서울 도착은 아침 4시 30분이었다. 이 부장이 가고자 하는 곳은 꿈이었고 새벽 1시 10분 정도였다. 녀석의 아이들은 모두 잘 자라고 있는 듯했다. 큰딸은 취업해서 1년간 벌었던 것으로 해서 해외여행을 이곳저곳 다니러 갔단다. 둘째는 이제 군에서 제대하고 복학을 하려 하고 있단다. 학교는 대구에 있는데 그냥 집에서 다니게 할 요량이란다. 막내는 이번에 수능을 본다고 했다. 집사람은 경북 어성이 고향이라고 했다. 웅진출판이라는 곳에서 사무직으로 20여 년간 근무를 하는 중이란다.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산행을 다니고 있었다. 요즘은 맨발 산행에 맛을 들여서 그것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신발 속에는 발지압을 위한 특이한 것도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 그의 건강지론에 의하면 침대보다는 딱딱한 돌침대를 권유했다. 그리고 팔을 쭉 뻗고 자는 자세가 좋단다. 지금은 보험사에 적을 두고 있었다. 오로지 보험 권유 실적에 의해서 보수를 받는다. 향후 필요한 부분은 손을 사용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 피곤했는지 꾸미에게 도착할 때쯤이란 이미 잠이 든 상황이었다. 급히 깨었음에도 어리둥절해했다. 꿈에서부터 눈을 붙이지 않을 수 없었다. 서로의 영등포역에 도착하니 쌀쌀한 기운이 느껴졌다. 택시로 기가해서 잠에 빠졌다. 방기차를 타고 온 후유증인지 피로감이 쉽게 가셔지지 않았다. 어쨌든 월말을 친구의 모친 상에 다 바친 꼴이 되었다. 한창 교육이 진행되는 중에서 휴가를 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도리가 없었다. 요즘 시대는 요양병원에서 최후를 맞이하시는 분이 20%에 육박한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건강하게 살다가 운명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듯하다. 한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하다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시는 것이 아닌가 했다. 모쪼록 저승에서는 편안한 세상 편히 지내시길 기원해본다. 명복을 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